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2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월 1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을사년 무인월 갑인일이 되겠고 일지는 갑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요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다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지금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날을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월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한,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양목은 대립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소나무, 전나무와 같은 큰 나무에 해당이 되는데, 간목의 용도는 본시, 작벌, 경금 같은 걸로서 작벌을 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간목을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특히 봄의 나무 같은 간목은 눈목과 같다. 그래서 작은 새싹과 같기 때문에 인월의 초춘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벌에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면 안 되고, 오히려 자양자부하고 간목이 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월의 간목은 눈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봄에 따뜻한 햇볕이 있게 되면 큰 나무에서도 작은 새싹이 우물튼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그게 바로 이 눈목인데, 이러한 봄에 금을 쓰게 되면은 마치 초춘에 서리가 내리거나 아니면 눈이 내려서 봄에 새싹을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천수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봄에는 금을 쓰지 않는다.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에는 금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추불용토라고 해서 가을의 목은 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인월 같은 경우 특히나 말씀드렸던 초춘이죠. 초춘, 아직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 있고,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샘추위라고 하죠. 꽃샘추위라고 해서 꽃이 피는, 봄에 꽃이 피우는 것을 겨울이 시기한다라고 해서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인월이라고 하는 그때는 아직 한기가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후의 의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한목향양이라고 하죠. 한목향양이라고 해서 차가운 나물은 따뜻한 온기를 받아야지만 무럭무럭 성장하고 꽃도 피울 수 있다. 그리고 봄의 나무, 예를 꼭
나무라고 해서 뭐 전나무라든가 이렇게 큰 나무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는데 봄에 이러한 과실수 같은 경우는 움이 트고 꽃을 피워야지만 봄,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금을, 특히나 초춘이 이 노래는 금을 쓰기보다는 따뜻한 병화로서 간목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야 된다. 개수 같은 경우는 천간에 투출되지 않고 지지로 뭐 자수라든가 또는 해수라든가 진토 같은 것이 있어도 나쁘진 않지만은, 만약에 수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봄에 춘한이 드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도 가뭄이 들 수 있고요. 겨울에도 당연히 가뭄이 들 수 있습니다. 춘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먼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라고 하면 이 노래 간목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병화로서는 따뜻하게 하고, 인월의 간목은 뭐예요?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어서 신왕하다. 원래 간목은 신왕하면 경금으로서 작발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춘불용금, 금을 쓰기보다는 화를 써서 간목의 수기를 갖다가 발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병화 개수를 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병화가 없을 때는 물론 당연히 정화도 쓸 수 있고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 있지만, 정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병화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수가 너무 많아져도 문제가 될 것이고, 수를 필요로 하는데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것은 그때 사주를 보면서 상황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은 간목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리고 일간이 어느 원령이 태어났느냐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이라고 하는 것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 사주의 구성을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고, 천간은 천간끼리 생극재화를 주고받는다라고 하고요. 생극재화 또는 지지는 지지끼리 형충 회합을 본다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이제 명리학에서는 팔법관건이라고 해요. 팔법관건이라고 해서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주가 좋은 사주냐, 어떤 사주는 나쁜 사주냐, 이것은 기본은 바로 중화에 있습니다. 중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는 좋은 사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주는 부귀영화를 누리기가 좀 힘든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중화시켜야 될 것이냐를 봤을 때 이것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안에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왕세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왕세의 측면에서는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주인공과 같다. 집안에서는 가장과 같은 것이고, 단체에서는 단체장과 같은 것이고, 국가에서는 대통령, 임금과 같은 것이 바로 일간이기 때문에, 일간이 약해서는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되고요. 이 사주를 장악하고 사주를 능히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위해서는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세는 바로 일간의 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현상학적인 것,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을 암호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주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너무 추워서도 안 되고요, 너무 더워서도 안 된다, 그리고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고 해서 한난 조습을 보는 것이 바로 이 한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화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왕세와 한열이 잘 조화를 이룬 사주를 중화된 좋은 사주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격국이 아니라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인은 임목 또한 양목이 되겠습니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목이 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비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비견격이 되는 것이냐? 사주에는 비견격이라든가 겁재격이라는 것은 없고요. 자, 일간이 이거는 간목이면서 양간이죠. 양간이 되면서 그 다음에 월지가 그 양간이 속한 오행의 임관지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공식적으로 걸록격이라고 하는 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간이면서 월지가 임관지다. 간목이죠. 그 목이 해당되는 것이 인월이면 임관지가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 예를 들면 병화와 무토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보면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이면 녹이 되겠죠. 여기가 바로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 같은 경우에는 해월 같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 양간인데 그 양간이 속한 오행이 월지가 임관지가 포태법으로 임관지가 되게 되면 그건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매우 신왕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월지를 또 볼 필요가 있겠죠. 인월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초기라고 하고, 무토는 이제 지장간의 초기가 되고요. 또는 역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병화는 인중에 있는 병화는 중기가 될 것이고, 간목이 본기 또는 정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본기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기, 초기 순인데, 인중에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격을 치용할 때나 용신을 치용할 때 무토는 치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목생화의 관계가 되면서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내가 생각하는 것 식신 또는 상관인데 양대 양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아 이거는 식신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나 식신격이 될 수 있고, 어찌됐건 어느 격이 됐든 일간이 왕한 그런 사주가, 특히는 이제 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본시 간목은 대립목이라고 해서 일간이 왕하면 경금으로서 간목을 어떻다 작벌해서 동양의 제목으로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간목의 용도 쓰임이다라고 하였는데, 인월의 초춘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눈목과 같다라고 해, 또는 맹아와 같다라고도 표현하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새싹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봄에 큰 나무의 두꺼운 껍질을 뚫고 연약한 새싹이 뚫고 나온 곳, 그것이 바로 인월의 간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목이 왕할 것 같지만 맹화와 같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연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사에 뭐라고 했냐면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에 나무는 금을 쓰는 것보다는 따뜻한 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간목의 맹아 새싹이 트이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전 계절인 겨울에 한기가 아직 남아 미진하기 때문에 아직은 춥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월의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왕한 목의 기운을 경금으로서 억제하기보다, 이거를 왕신은 왕자의 억이라고 해서, 왕자의 억은 관설을 쓴다라는 얘기고,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을 쓴다는 얘기인데, 인월의 간목은 인월의 간목 특성상 관설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식상을 쓰는 것이 오히려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인월의 화만 있고 수가 없으면 춘한이 든다.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가뭄 된다라는 얘기죠. 봄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죠. 가뭄이 들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병화만 있으면 안 되고요. 당연히 물도 좀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좀 내려 주어서 천하를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몽오리를 새싹을 아름답게 활짝 틀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병화개수를 아울러 쓴다라고 하면 천화지윤이라고 해서 하늘은 화창하고 땅은 윤택하게 되니 간목이 무럭무럭 자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를 보게 되면 사화를 얻었습니다. 뭐 천간에 있는 병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화를 얻어서 왕목의 기운을 발산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뭐 사화를 본 것은 나쁘지 않고요. 일지에는 인목을 얻었습니다. 목왕절이 인월에 다시 인을 보게 되면 이건 목이 세력을 굉장히 크게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화가 있고 물이 없으니까 어떻다, 이것도 춘한이 드는 것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춘한은 봄에 가뭄이 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월간 보게 되면 무토가 있습니다.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재성, 현재니까 일합천금을 벌 수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건토가 되죠. 마른 땅, 마를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도 하는데, 사주가 지금 수가 없어서 건조한데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가 들어와도 사주가 건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차라리 뭐 지지의 진토라든가 습토 같은 지지로 뭐 예를 들면 진토라든가 축토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같은 토라 하더라도 진중개수, 축중개수가 있기 때문에 간목이 이 진중개수, 축중개수의 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무토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연간에 또 을목이 있기 때문에 목은 왕이지만 목이 수가 없으면 건조해지고 마르고 고목이 되고 사목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반드시 뭘 얻는 것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수를 얻어서 간목의 뿌리를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사목이 아니라 생목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가 한 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시에서는 수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수를 얻을 수 있는 생시가 몇 개 없습니다. 갑자시가 되면 자수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많은 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수가 있는 것과 수가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요.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인데, 금수운으로 갈 때는 요거 사이충 되지 않겠네. 괜찮겠습니다. 뭐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그 다음에 수는 아니더라도 을축시가 있습니다. 을축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뭐다? 아까 말했던 축토는 이건 습토입니다.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자수하고 축토의 차이는 뭐다? 자수는 수이지만 축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라는 점에서 충분한 수는 아니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나가는 길에 병인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이거 종격 아닙니까? 목으로 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무토가 있어서 종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격이 되는 경우에도 지지로 자수 한 점 정도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죠. 단지 목화가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화는 뭐예요? 저기 사화 인목에 다 뿌리를 뒀죠. 이거 화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종격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정묘시 마찬가지 될 것이고, 무진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진중이 있는 개수가 있지만 이 또한 충분한 수는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용한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보여지고요. 경오시 또는 신미시 같은 경우는 이것은 금이지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물론 수가 들어오는 경우에 금생수 해서 수를 생할 수 있는 근원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경금신금이 수 자체는 아니라고 하는 점, 이건 수를 얻은 것이 아니죠. 이것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임신시는 임수가 이제 천간에 투출돼서 들어오긴 하는데, 오늘 중에서는 임신시는 선택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이거는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중 생시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생시 중에서 이거는 오늘은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생시. 차라리 오늘 같은 경우 유시를 선택하게 되면, 물론 유금의 생을 받는 개수이지만 개수가 솔직히 지지에 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금수운으로 가나 뭐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 것은 뭐냐면, 경금, 경진대운의 경금, 신사대운의 신금, 이모대운의 임수, 개미대운의 개수가 다 있기 때문에 뭐
충분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사주는 아니다. 그래서 개유시도 마찬가지로 뭐 금수운으로 가도 금수운으로 가면 차라리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지만은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은 정축 병자는 병정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그래서 개유시는 목화운으로 가든 금수운으로 가든 나쁘지 않은데 오늘 중에서는 일단 꺼리는 바가 되는 생신은 이 임신시를 걸러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